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과 사랑에 빠져들 수 있구나를 경험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상처를 나는 고독한 남자의 눈빛 앞에서 흔들리는 여심은 불가피합니다. 양조위의 눈빛은 대사와 몸짓을 가뿐하게 넘어섭니다. 그의 애절한 눈빛을 보고 있으면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진부한 말이 새삼 상기됩니다. 일찍이 허우 샤오시엔 감독은 양조의 눈빛이 가진 감정적 깊이를 알아보고 비정성시에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배역에 그를 캐스팅하지 않았던가요? 홍콩 느와르 영화의 부활이라는 찬사를 얻은 무간도는 양조의 눈빛을 말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재간이 없습니다. 범죄 조직의 스파이가 된 경찰과 경찰의 스파이가 된 범죄 조직원 간의 첩보전을 다룬 이 작품은 느와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도시 하나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총격전도 유혈이 낭자한 잔인한 장면도 없습니다. 옥상이 파란 하늘 아래에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유덕화와 양조의 모습은 찬란했던 홍콩 느와르 시대의 정점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누구보다 탁월했기에 범죄 조직에 잠입할 스파이로 선택당한 진영이는 경찰학교를 거짓으로 퇴학당하고 삼합회 조직원이 됩니다. 3년은 6년이 되고 10년째 갱단 조직원으로 살아가는 진영이는 이제 자신이 경찰인지 깡패인지조차 구분되지 않습니다. 삼합회 브레인인 유건명 역시 조직의 보스인 한침의 명령으로 경찰 내 스파이가 됩니다. 본질은 깡패지만 유능한 경찰로 살아가는 유건명과 달리 조직 폭력배로 위장한 진짜 경찰 진영이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패를 가진 자입니다. 신분이 노출되었을 때 감당해야 할 목 역시 비할 바가 아닙니다. 조각남 유덕화는 그래서 쓸쓸하고 고독한 진영인 역의 양조위와 자리바꿈할 수 없습니다. 영화는 두 인물이 우연히 레코드 가게에서 조우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잠시 가게를 봐주고 있었던 진영이는 스피커를 사러 들어온 유건명에게 자신의 세팅으로 음악을 들려줍니다. 이후 유건명이 싼 케이블을 골라 같은 음악을 다시 듣습니다. 진영인이 고른 좋은 케이블보다 유건명이 고른 저렴한 케이블과의 조합에서 더 좋은 소리가 나오는 아이러니는 경찰이 된 깡패의 승리를 말해주는 은밀한 스포일은 아닐까요? 같은 지점을 목표로 하지만 다른 케이블을 거쳐 나오는 장중하면서도 처연한 BGM을 한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듣는 장면은 이 둘의 엇갈린 운명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경찰과 삼합회 간의 치열한 스파이전의 결과로 거대 마약 밀매 현장까지는 급습했지만 바다에 마약을 모두 빠뜨려 증거를 없애 검거를 피한 삼합회는 그 사건으로 각각의 조직에 스파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가 조직의 스파이인지 색출해내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을 속이고 조직을 속여 정보를 빼돌리는 일은 더없이 외로운 일입니다. 진영이는 자신을 챙겨주는 황국장에게 그의 속내를 드러내지만 물러설 곳 없는 자의 절대 고독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선한 자의 역할은 타인의 인정과 삶의 안정이라는 보상이 따르기에 유건명은 소설가 애인과 결혼도 앞두고 있고 경찰 내에서도 입지를 굳혀가지만 삼합회 조직원인 진영인에게는 마이너스 옵션밖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고독한 자의 품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은 오직 배우 양조위의 몫입니다. 두 스파이의 운명이 절체절명인 것은 그들의 진짜 신분을 아는 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영인이 경찰임을 아는 이는 오직 황 국장밖에 없으며 그의 컴퓨터 속 파일만이 이를 증거합니다. 사마펜의 스파이를 찾아내기 위해 내사가로 이동해 한층 유리한 입장에 선 유건명은 황 국장 뒤를 쫓고 진영인과 황 국장의 접선이 있던 날 진영인은 간신히 몸을 피하지만 황 국장은 조직원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차 위로 떨어진 황 국장의 시신을 바라보는 양조위의 허망하면서도 처절한 슬픔이 배인 눈빛은 이 영화의 압권입니다. 황 국장은 그의 존재 증명이자 세상 천지에 기댈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진영이는 신분 회복을 위해 가짜 경찰 유건명과 다시 조우합니다. 하지만 영민한 그는 그 자리에서 유건명이 삼합회 스파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신분이 드러난 것을 눈치챈 유건명은 진영인의 경찰 신원 파일을 영구 삭제합니다. 이제 둘은 외로운 검객처럼 옥상 위에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유건명은 진짜 경찰인 진양인에게 과거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지금은 선한 쪽으로 선택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옥상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급반전합니다. 진영이는 유건명이 아닌 다른 경찰총에 맞아 죽는데 그는 한침이 심어놓은 또 다른 스파이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보스였던 한침을 제거한 후 진짜 경찰이 되고자 한 유건명은 제 신분을 아는 또 다른 첩자를 죽인 후 모든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스파이가 아닌 진짜 경찰로 완벽한 신분 세탁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6개월 후 신분이 복구된 진영인의 엄중한 경찰 장례식이 치러지고 그의 영정사진을 마주한 유건명의 얼굴에는 고통 어린 표정이 스칩니다. 선한 자로 남기 위해 조직을 배반하고 살인을 저질러 했던 그는 무간지옥에 빠져 영원히 고통받는 자로 살아갈 것이고 생이 끔찍했던 진영이는 비로소 지옥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났을 터입니다. 선과 악의 중간에 서로 걸쳐 있었던 이 둘 중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유견명의 애인이 다중 인격체를 내세워 소설을 쓰면서 주인공이 선한지 악한지 모르겠어. 그건 주인공 자신만이 알 거야. 라는 대사는 두 스파이를 전곡으로 찌릅니다. 이 작품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정면으로 겨눕니다. 자기 정체성은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타인에 의해 받아들여질 때 의미를 갖습니다. 신분을 감추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의 정체성은 무엇이 진짜인지 답하기 어렵습니다. 유견명은 입을 열지 않는 피의자를 설득하기 위해 변호사인 척 위장해 갱들의 접선 장소를 알아냅니다. 완벽한 경찰로서 모두를 속인 그는 능히 변호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 믿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영인이 자신이 경찰인지 깡패인지 헷갈린다는 고백은 진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 혼란을 다룬 이 작품을 조금 더 밀고 가 당대 영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체성 혼돈을 겪던 홍콩의 이야기로 읽으면 어떨까요? 홍콩 역사를 한 세기 거슬러 가보면 중국 본토에서 추방당한 자들이나 먹고 살기 어려운 이들의 도피처로 선택되었던 곳이 홍콩 섬입니다. 그곳은 같은 중국이면서도 만다린어가 아닌 광둥어를 쓰고 영어 이름이 자연스레 쓰이다 서구 열강에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영국은 홍콩의 약탈자이자 보호자였고 1984년 홍콩의 중국 반환이 결정된 이후부터 홍콩은 극심한 정체성 분열을 앓습니다. 암울함을 주조로 하는 홍콩 누아르 시대의 개막은
이러한 시대적 격변의 산물입니다. 무간도는 1997년 홍콩 반환이 이루어진 지 채 5년이 되지 않아 나온 영화입니다. 적지 않은 부자들이 영국과 캐나다 등의 서구로 떠나고 난 그 땅에서 수많은 홍콩인들이 영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음은 자명합니다. 진영인과 유건명에게 정체성이란 오직 내적 의지 혹은 지향성이 전부이듯 영국의 색채가 지워지고 중국의 지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각자 무엇을 신념으로 삼느냐에 따라 중국인이 되기도 하고 영국인 혹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홍콩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듯 보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떠밀리듯 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두 잠입 스파이는 불가피하게 선택당한 자들이지만 경찰 진영이는 신념으로 온갖 위험을 감수하며 그 세계를 지켰고 악의 자리였던 유건명은 자신의 의지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또 다른 나인 경찰을 택했습니다. 그곳은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 역시 변화의 산물입니다. 지향점은 태도를 바꾸고 그러한 과정 속에 나라는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믿는 나와 그렇게 보여지는 내가 만나 한 사람의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유건명은 경찰로 살면서 자신의 보스인 황국장을 존경했을 터입니다. 그의 죽음 앞에 유건명은 제 정체성을 바꾸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벗어나고픈 세계에 매어 있는 진영인의 삶은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무간도입니다. 영혼이 분열되는 파탄 속에 진영인이 느꼈을 무자비한 외로움과 공포를 양조위는 눈빛에 절절하게 담아내었습니다. 한 인물을 감정적으로 깊숙하게 살아낼 때 관객들 역시 그 색의 일원이 됩니다. 범죄 스릴러로 분류되는 영화 무간도는 그래서 아름답고 서정적인 영화로 기억됩니다. 얼마 전 신작을 들고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다는 양조위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의 선한 눈빛, 빠져들 것 같은 슬픈 눈망울은 여전했습니다. 그의 화려한 필모그래피는 영화사의 역사이기도 하고 한 시절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세파에 찌든 모습으로 늙지 않아준 그가 고마웠습니다. 고독의 위험을 보여준 양조위 눈빛의 건배를 이라는 레토릭이 유치하지 않은 것은 팬심 때문일까요? 감사합니다.